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첩첩이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 청감리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커다란 느티나무가 위험 있게 서 있고, 그 뒤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지만, 유독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만은 적막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집안의 종갓집이었으나, 주인장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젊은 김씨 부인이 홀로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외로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하얀 소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마당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맑고 고왔으나 그 안에는 짙은 그리움과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곤 했지요. 마당 구석구석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서 잡초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넓은 집안에 흐르는 고요함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첫날 밤의 수줍음과 마지막 인사의 슬픔을 잊지 못한 채 매일을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김씨 부인의 곁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돕는 이는 덩치가 좋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아주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던 중 예전 주인 어른의 눈에 띄어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였으나 주인을 향한 충성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으며, 특히 김씨 부인이 홀로 된 이후로는 그녀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장작을 패며 부인이 깨어나기 전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두곤 했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쓸면서도 혹여나 부인의 잠을 깨울까봐 빗질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냈으며, 담벼락 너머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부인의 방으로 들어갈까 염려하여 문살을 꼼꼼히 살피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박한 손이 부인의 고운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부인이 머무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인이 가끔 뒤뜰 장독대를 살피러 나올 때면 돌쇠는 고개를 깊게 숙여 예를 갖추었으나,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은은한 분내음을 맡으며 남몰래 가슴 깊이 차오르는 연정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벽이 높았던 시절에 결코 허락되지 않을 위험하고도 애달픈 감정이었기에 그는 오직 성실한 일꾼으로 남고자 애썼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청감리 마을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고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의 마음은 다가오는 남편의 제사 준비로 인해 더욱 무거워졌으며, 집안 곳곳에 스며드는 찬 기운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고, 비어있는 옆자리를 대신해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며 시름을 달래곤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옷감을 짓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고독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가냘픈 소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가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돌쇠의 뒷모습을 창살 틈으로 훔쳐보곤 했습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 근육은 그가 이 집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보여주었고, 그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서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과는 또 다른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돌쇠가 장작을 팰 때마다 울려 퍼지는 경쾌제의 한 소리는 적막한 기와집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인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가끔 간식을 챙겨주며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혹여나 구설에 오를까 싶어 늘 마음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은 돌쇠를 불러 다가오는 제사에 쓸 물건들을 장터에 가서 사오라고 일렀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려 감히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채 바닥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돌쇠야, 이번 제사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하니 좋은 것들로만 골라 오너라 라고 말하며 엽전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돌쇠의 커다란 손바닥 위로 부인의 고운 손길이 잠시 스쳤고 그 찰나의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그 온기를 잊지 않으려는 듯 주머니를 꼭 쥐고 어두워지는 길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감리 종갓집 과부 김씨와 충직한 머슴 돌쇠의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인의 정조를 칭찬하며 대단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저 젊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럽다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돌쇠에 대해서는 주인을 잘 만나 호강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그 집의 실질적인 기둥이라며 치켜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자라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마을의 평온한 풍경 뒤에는 신분과 관습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힌 두 남녀의 애틋한 그리움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돌쇠가 장터로 떠난 뒤 텅 빈 집안에서 홀로 달빛을 맞이하며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서늘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고 그는 우리 집을 돕는 일꾼일 뿐이다. 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보다 자신의 가슴속에 이는 파도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와집의 권위보다 한 사람의 따뜻한 눈길이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의 마음이 무서워져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돌쇠는 장터에서 일을 마친 뒤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며 부인이 건네준 주머니를 가슴품에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부인의 곁에서 평생 그녀를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길 옆으로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부인의 단아한 얼굴을 떠올리던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인이 좋아하는 옥수수 인절미를 따로 챙겨 넣으며 그녀가 잠시나마 미소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둠을 헤치고 청감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차가운 밤바람에 씻겨 내려갔지만 부인을 향한 뜨거운 충정은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부인의 방 창가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당 한쪽에 장을 본 물건들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내일 아침에 쓸 땔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부인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돌쇠의 그림자를 보며 그가 무사히 돌아왔음을 알았고 이름 모를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벽과 신분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청암리의 기와집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온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안개가 짙게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일찍 일어나 사당을 청소하며 조상님들께 제사 준비를 알렸고 돌쇠는 마당 바깥쪽에 잡초를 정리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정돈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로의 형체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돌쇠가 일하는 뒷모습을 보며 그가 혹여나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고 돌쇠는 부인이 사당의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남몰래 두꺼운 방석을 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겉으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으나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세심한 보살핌은
이미 가족 그 이상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듬직함에 의지하고 있었고 돌쇠는 부인의 우아함과 강단 있는 성품을 존경하며 그녀의 삶에 작은 행복이라도 더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 한마디의 사랑 고백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건네는 짧은 인사 속에 수만 가지의 감정을 담아 주고받으며 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삿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고 인근 친척들이 하나둘씩 방문할 채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집안일을 챙기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돌쇠 역시 평소보다 더 힘차게 일을 하며 친척들이 올 때 결코 부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수리하고 닦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부인을 보호하고 싶었으며 그녀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제사가 김씨 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마을에 시샘 많은 아낙네들은 젊은 과부가 혼자서 큰 제사를 어떻게 치러낼지 궁금해하며 우물가에서 연신입을 놀려댔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김씨 부인이라도 남자 손길 없이 큰 제사를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게야.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돌쇠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더욱 묵묵히 제사상에 올릴 목기들을 닦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부인이 이런 천박한 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부인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남편을 추모했습니다. 부엌대기 하녀들과 돌쇠가 옆에서 보조를 맞추었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만큼은 부인이 직접 손질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부인의 표정은 엄숙하기만 했습니다. 돌쇠는 부인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말없이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거나 불을 조절해주며 그녀의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돌쇠의 배려를 느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돌쇠의 굵은 팔뚝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될 위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일가 친척들이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종부로서 절제된 몸가짐을 유지하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편에서 손님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술상을 나르며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친척들 중 몇몇은 돌쇠의 건장한 체격과 부지런함을 보고 과부댁에 저런 좋은 일꾼이 있으니 집안이 돌아가는구먼 이라며 칭찬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사랑채에서 잠을 청하거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뒷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찾아온 허탈함은 그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돌쇠가 다가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마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돌쇠의 투박한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숭늉을 받아 마시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으나 억지로 참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소리만이 정적을 깼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져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돌쇠는 부인의 젖은 눈동자를 보며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주인과 머슴이 아닌 그저 외로운 영혼을 가진 남녀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침묵 뒤 부인은 먼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고 돌쇠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때 방문했던 친척 중 한 명이 부인과 돌쇠의 다정한 기류를 눈치채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머슴하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아무래도 수상해 라는 식의 헛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청암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인은 아직 그 소문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으나 장터에 나갔던 돌쇠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돌쇠는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려 애썼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고 만약 그녀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있었으나 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돌쇠는 평소보다 더욱 부지런히 일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노력했으나 한번 시작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질투심 많은 박씨라는 친척이 이 소문을 이용해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칠 뒤 우물가에 나갔다가 다른 여인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방망이질 치듯 뛰었으나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결백하고 오직 남편을 기리며 살아왔는데 왜 세상은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또한 자신이 돌쇠에게 느꼈던 그 미세한 떨림이 정말 죄악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인지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흐느낌을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마님 제가 부족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속삭이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보이지 않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청암리의 가을밤은 그렇게 슬픔과 불안 속에서 깊어만 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청암리의 평화롭던 공기가 조금씩 싸늘하게 변해가던 어느 늦가을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죽은 남편의 먼 친척벌 되는 박씨라는 인물이었는데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얄팍한 웃음을 띠고는 커다란 짐 보따리를 든 채 종갓집 대문을 당당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박씨는 예전부터 도박과 술을 즐겨 가산탕탕하고 떠돌던 인물이었으나 조카뻘인 주인장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검은 속내를 품은 채 발걸음을 한 것이었지요.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 서슬 퍼런 기세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갑작스러운 박씨의 등장에 당혹스러웠지만 일가 친척이라는 명분 때문에 차마 그를 문전박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차를 내어놓으며 방문 목적을 물었으나 박씨는 교활한 눈빛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재산 규모를 가늠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직 젊은 조카 며느리가 혼자 이 큰 집을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소. 내가 당분간 머물며 집안을 바로잡아 주겠소. 라며 뻔뻔하게 선언했습니다. 부인은 박 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탐욕과 불길한 기운에 몸서리를 쳤지만 종부로서의 의무와 예우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사랑채를 내어주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가 사랑채의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집안의 평온함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돌쇠에게 시비를 걸며 그를 괴롭혔는데 특히 돌쇠가 부인의 안위를 살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복의 머슴자네는 과부댁 일꾼치고는 너무 지나치게 부지런한 것 같군. 혹시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박 씨의 모욕적인 말에도 돌쇠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주먹은 바지춤 안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는 이 불청객이 부인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몰라 밤마다 사랑채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우물가는 여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입방가가 오르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박 씨가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김 씨 부인과 돌쇠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거짓말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수절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젊은 머슴하고 노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 이라는 그의 악의적인 발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부인을 존경하던 사람들도 박 씨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청암리에는 부인에 대한 동정보다는 은밀한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가 더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어른인 박 영감이 장터를 지나던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 돌쇠의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던 그는 진심 어린 걱정의 눈빛으로 돌쇠의 어깨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충고했습니다.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세. 지금 박 씨라는 자가 퍼뜨리는 소문이 예사롭지 않네 되도록 부인과는 거리를 두고 처신에 조심하게나. 돌쇠는 박 영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함보다 부인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고 이름 모를 죄책감에 휩싸여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마당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며 김 씨 부인을 어릴 적부터 돌봐온 유모 할멈은 박 씨의 횡포와 소문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부인이 혼자 방 안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유모는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애기씨, 지금은 바람이 거세니 잠시 몸을 낮추셔야 합니다. 저 박 씨라는 자는 뱀 같은 인간이라 틈만 나면 독을 내뿜을 것입니다. 유모의 따뜻한 위로의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품에 안겨 서러운 마음을 쏟아내며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부인은 유모의 충고대로 돌쇠를 멀리하려 애썼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눈길 한 번이라도 건넸을 법한 순간에도 그녀는 차갑게 외면하거나 엄한 말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쇠 역시 부인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그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은 멀어질수록 더욱 팽팽해졌고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애틋함은 가슴 한구석에서 덩어리가 되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돌쇠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그가 무사히 하루를 견뎌냈음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소문이 효과를 거두자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건달들을 사랑채로 불러들여 밤늦도록 술판을 벌였고 그 술값을 모두 집안의 곳간에서 내놓으라고 부인을 압박했습니다. 이 집에 어른이 없으니 내가 대신 관리를 해야겠다.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가문의 어른들에게 자네의 부도덕함을 고발하겠어. 라며 협박하는 박 씨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습니다. 부인은 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열쇠를 꽉 쥐고 버텼으나 매일같이 이어지는 괴롭힘에 심신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으며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돌쇠는 박 씨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마을 밖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박 씨가 사실 도박빚 때문에 쫓기고 있으며 이 집을 통째로 팔아넘겨 빚을 갚으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 증거를 찾기 위해 박 씨의 짐 보따리를 살폈으나 교활한 박 씨는 중요한 문서들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쉽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박 씨에게 매수된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돌쇠를 도둑이나 간통한 자로 몰아붙이며 길가에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묵묵히 걸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불러 너를 더 이상 이 집에 둘 수 없구나. 차라리 멀리 떠나서 네 목숨이라도 보존해라. 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처음으로 부인의 말을 거역하며 마님을 이 늑대 소굴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마님과 이 집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부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청암리에는 유난히도 차가운 서리발이 내렸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화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으나 마음의 한계는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문 밖에서는 박 씨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기구한지 그리고 왜 진심을 다해 살려 할수록 세상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옷을 어루만지며 죽은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고 그녀의 그림자만이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부인의 부도덕함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여 그녀를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가짜 목격자를 매수하고 있지도 않은 부정의 증거들을 조작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만 내 손에 들어오면 그동안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거야. 라며 혼잣말을 짓거리는 그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며 사흘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부인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이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무서운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유모 할멈은 밤늦게 돌쇠를 따로 불러내어 자신이 평생 모아온 쌈짓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똑똑한 변호인을 구하든 아니면 장터에서 박 씨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을 매수하게 우리 애기 씨를 살릴 사람은 이제 자네밖에 없네. 유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돌쇠는 그 돈의 무게보다 유모의 믿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반드시 부인을 지켜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밤을 도와 이웃 고을로 달려가 박 씨가 저지른 전력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큰 소동을 기대하며 집안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인을 동정하면서도 권력과 소문의 무서움 때문에 차마 나서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박 씨의 편에 서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감리의 인심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정하게 변해버렸고 한때 사랑과 정이 넘치던 기와집은
이제 증오와 탐욕의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인은 마당에 쌓인 낙엽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저 낙엽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곁을 지키는 돌쇠와 유모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사랑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보낼 서신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정의를 수호하는 문중의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위선을 떨었으나 그의 글씨는 탐욕으로 인해 거칠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가 자리를 비운 것을 눈치채고는 비겁한 놈 겁을 먹고 도망갔구나 라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쇠가 부인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곧 다가올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의 공기를 찢으며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인은 부엌에 들어가 직접 죽을 쑤어 돌쇠의 방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돌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돌아왔을 때 배고프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자 연인 같은 배려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사발을 보며 부인은 잠시 미소를 지었으나 곧이어 닥칠 현실의 무게에 다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의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감정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조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기보다는 비록 험난할지언정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길을 택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돌쇠는 이웃 고을에서 박 씨가 저질렀던 사기 행각과 문서 위조 사건을 아는 결정적인 증인을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증인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다해 호소했고 부인의 결백함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눈물은 증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소 그 과부댁의 사정이 그토록 안타깝다면 내가 직접 가서 증언을 해주겠소. 라는 약속을 받아낸 돌쇠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청감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고 그의 눈은 새벽을 밝히는 별빛보다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악행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새벽 안개 속에서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부인은 밤을 새워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지친 기색과 이마의 상처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나는 네가 정말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고 마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개 속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와도 같은 비장한 각오를 나누었습니다. 박 씨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 어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집안의 대청마루에 올라앉아 부인과 돌쇠를 죄인 대하하듯 불렀습니다. 마을 어른들께서 다 보시는 앞에서 저 두 사람의 음란하고 파렴치한 행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구경 나온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대청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박 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섰으며 그 옆에는 돌쇠가 바위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청암리 종갓집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모든 이들이 발을 들여놓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준비해온 가짜 서신들을 내보이며 부인이 머슴에게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 서신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제가 남편의 명예를 걸고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박 씨는 더욱 기세등등하여 증인들을 불러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서며 박 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데려왔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들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추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데려온 증인은 박 씨가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돌쇠가 내민 박 씨의 진짜 빚증서와 위조된 도장들이 발견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본심이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이 우리 마을에 정숙한 부인을 모함하다니 라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는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려 했으나 돌쇠와 청년들에 의해 붙잡혔고 마을 어른들은 엄격한 처벌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박 씨가 끌려간 뒤 대청마루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안도감과 피로감이 몰려와 비틀거렸으나 돌쇠가 옆에서 살며시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부인에게 사과하며 그녀의 정조와 강단의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소문은 눈 녹듯 사라졌고 오히려 부인과 돌쇠의 충성심이 마을의 귀감이 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돌쇠의 진심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제 더 이상 소문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청암리의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모 할멈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두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유모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인은 차를 마시며 돌쇠를 바라보았고 돌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입계는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벽은 여전하고 갈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두 사람 모두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감리의 기와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가 마당 구석구석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일시적으로 물러난 뒤에도 청감리 마을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음모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돌아서면 다시금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돌쇠와 부인의 관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박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으며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호롱불을 켜두고 남편의 유품이 담긴 괴짝을 어루만지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돌쇠는 마당을 쓸다가 대문 틈에 끼워진 낯선 서신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손을 파르르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신에는 박 씨가 마을 외부의 도박꾼들과 결탁하여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기와집의 곳간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집안의 문서들을 모두 가로채기로 했다는 흉악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박 씨의 마지막 바라김을 직감하고는 급히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안채로 달려갔으나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신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습니다. 부인은 돌쇠가 전한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돌쇠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겠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 라며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집안을 지키려는 종부로서의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고 그 기세에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부인의 결단에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밤마다 박 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면밀히 살피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주막에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부인의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내가 그 집의 장부를 살짝 보았더니 이미 머슴놈과 짜고 재산을 다 빼돌렸더라 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김 씨 부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집 앞을 지나는 아이들조차 과부댁 머슴은 주인 노릇 하네라며 조롱 섞인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부인은 이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디며 오직 진실이 밝혀질 날만을 기다렸고 돌쇠는 그런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오직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전념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러던 중 돌쇠는 박 씨가 자주 드나드는 주막 뒤편에서 박 씨와 낯선 사내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미 가짜 관인을 만들어 집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은 박 씨 형님, 이번 일이 성공하면 우리 몫은 확실히 챙겨주시는 거겠죠. 라며 탐욕스럽게 웃었고 박 씨는 걱정 말게 그 과부만 쫓아내면 그 넓은 땅이 다 우리 차례니까 라고 답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돌쇠는 이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 두었으며 이들이 증거로 사용하려는 가짜 문서가 지금 박 씨의 사랑채 안쪽 비밀 주머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돌쇠는 이 중요한 사실을 부인에게 알렸고 부인은 유모 할멈을 불러 마을 어른들 중 가장 공정하기로 소문난 이 참판댁에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모 할멈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뒷문을 통해 이 참판댁으로 향했으며 그동안 김 씨 부인이 겪었던 수모와 박 씨의 악행을 낱낱이 고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참판은 평소 김 씨 부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박 씨의 행동에 크게 노하며 어찌 한 가문의 종부를 이토록 모욕한단 말이냐.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바로잡겠노라. 라고 약속하며 보름날 밤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에서는 여전히 부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그중 몇몇 노인들은 박 씨라는 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며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하여 여론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몇몇 아낙네들은 밤중에 몰래 부인을 찾아와 마님 저희는 마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조심하십시오. 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어 부인의 시린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부인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단순히 기와집 한 채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정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오자 마을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더욱 기고만장하여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오늘 밤이면 청암리의 주인이 바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논 몇 마지기씩 떼어주마. 라며 허무맹랑한 약속을 남발했고 욕심에 눈이 먼 몇몇 청년은 박 씨의 편에 서서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돌쇠는 이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몽둥이를 손에 쥐고 집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마다 함정을 파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서방님 오늘 밤 제가 저지른 일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는 돌쇠를 지켜주소서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대신 박 씨가 노리는 가짜 문서함에는 백지를 가득 채워 넣어 그를 유인할 덫을 놓았습니다. 부인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제는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진실의 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자 박 씨의 무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기와집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손에는 불을 지피기 위한 집단과 기름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자, 이제 시작이다. 곳간부터 불을 지르고 부인이 밖으로 나오면 문서를 가로채라 라고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고 무리는 쥐죽은 듯 고요한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딛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도둑이야 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고 돌쇠와 마을 장정들이 그들을 순식간에 포위하며 퇴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이 집의 어른으로서 부정한 일을 막으러 온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이 참판이 직접 마을 어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참판은 박 씨 네가 꾸민 음모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내 품속에 숨긴 위조된 문서를 당장 내놓아라. 라고 명령했고 박 씨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 아래 드러난 박 씨의 비겁한 표정을 보고는 그동안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고 분노하며 저 사기꾼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고 외치며 박 씨의 무리를 압박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품 안에서 칼을 꺼내어 부인을 위협하려 했으나 돌쇠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박 씨의 팔목을 낚아채고 그를 단숨에 제압하여 땅바닥에 꿀리고 말았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부인을 향한 충심이 서려 있었고 박 씨는 돌쇠의 기세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덜덜 떨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부인은 차분한 걸음으로 박 씨 앞으로 다가와 그의 품에서 위조된 문서들을 꺼내어 사람들 앞에 보였으며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가짜임을 낱낱이 밝히며 박 씨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공개했습니다. 현장은 박 씨를 비난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으며 마을 사람들은 부인에게 다가가 그동안 자신들의 오해를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고 부인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다시금 평화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박 씨를 관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신이 탐낸 것은 이 집의 땅이었겠지만 내가 지킨 것은 우리 가문의 진심이었다 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승자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와 그의 무리는 포박된 채 마을 밖으로 끌려나갔고 구름 뒤에 숨어있던 보름달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며 청감리의 기와집 마당을 은은한 은빛으로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대청마루에 모인 마을 어른들은 부인의 지혜와 용기를 극찬하며 앞으로 종갓집의 일에 그 누구도 함부로 참견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참판은 김씨 부인의 정절과 지혜는 우리 마을의 보배이니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마을 청년들도 돌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며 그를 새로운 영웅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칭찬이 쑥스러워 뒷마당으로 몸을 피했으나 그의 가슴속에는 부인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커다란 성취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유모 할멈과 돌쇠를 불러 모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그 자리에는 주인과 하인의 구분이 아닌 가족 같은 따스함이 넘쳤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너의 충심을 평생 잊지 않으마. 라고 고마움을 전했고 돌쇠는 마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잔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길이 잠시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험난한 고비를 함께 넘긴 동지애와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애틋한 연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더 이상 조롱 섞인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며 대신 부인의 덕담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인은 자신을 향한 소문이 깨끗이 씻겨 내려간 것을 느끼며
비로소 남편의 영령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고 집안의 분위기도 예전에 어둡고 침침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돌쇠는 마당 구석구석을 수리하며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인의 집을 더욱 튼튼하게 가꾸어 나갔으며 그의 일손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한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돌쇠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금 번민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회적 관습과 자신의 진심 사이에서의 고뇌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달빛을 보며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죄가 되는가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를 자문하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돌쇠 역시 부인의 고민을 눈치챈 듯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사랑은 숨길 수 없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인은 뒤뜰 장독대를 정리하다가 돌쇠가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나무 비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소박하지만 부인의 단아함과 꼭 닮아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부인은 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며 돌쇠가 이 비녀를 깎으며 보냈을 수많은 밤과 그의 투박한 손길에 담긴 진심을 떠올리고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비녀를 머리에 꽂아보며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살핀 뒤 처음으로 돌쇠에게 자신의 진심을 조금은 보여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것은 곧 용기로 변해갔습니다. 유모 할멈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의 보수적인 시선이 걱정되어 부인에게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시되 천천히 가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유모의 말은 부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돌쇠와의 관계를 조금씩 정립해 나가기로 결심했고 이제는 단순히 주인과 머슴이 아닌 서로의 영혼을 의지하는 동반자로서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암리의 겨울은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꽃이 피어날 준비를 마친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가 저질렀던 음모의 잔재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부인은 마을 어른들을 다시 초대하여 집안의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동안 박 씨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장농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부인은 명실상부한 청감리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이러한 대범한 처세를 보며 더욱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를 모시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임을 깨닫으며 더욱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돌보는 일꾼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악한 뜻은 선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청감리 기와집에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돌쇠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화려하게 꽃 피우지는 못했을지언정 땅 밑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처럼 단단해졌고 그 뿌리는 앞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부인은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돌쇠가 패놓은 장작더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렬이 잘 되어 있어 보기에도 좋았지만 부인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돌쇠에게 두꺼운 손바지를 지어주기로 마음먹고 비단 대신 질긴 무명천을 꺼내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돌쇠의 힘찬 빗질 소리는 그녀의 바느질 박자에 맞추어 경쾌한 가락을 만들어내며
청감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구름은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청암리의 기와집은 다시금 생명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부인과 돌쇠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신분의 굴레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의 고귀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충성심과 정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청암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전기 넘치는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갈등의 시간은 이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겨진 채 두 사람 앞에는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청가암리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종갓집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의 소동이 온 마을에 퍼진 탓에 모두의 눈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이 참판을 필두로 한 마을 어른들이 대청마루에 엄숙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으며 그 서슬 퍼런 분위기에 마당에 선 백성들조차 감히 입을 번긋하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는 포박된 상태로 마당 한편에 꿇어 앉아 있었으나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김 씨 부인과 돌쇠를 노려보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려 애쓰는 비굴하고도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보시오, 이 참판 어른, 저 요사스러운 과부와 천한 머슴놈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을 뿐이며 모든 증거는 돌쇠가 위조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마을 사람 중 몇몇은 박 씨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술렁거렸으나 이미 그의 평소 행실을 아는 이들은 냉소적인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박 씨의 소란에도 흔들림 없이 단정하게 앉아 이 참판의 판결만을 기다렸고 그녀의 단아한 모습은 오히려 박 씨의 추태와 대비되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종부로서의 기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이 참판이 무거운 입을 열어 돌쇠에게 박 씨의 죄상을 밝히는 증거물을 다시 한번 내보일 것을 명했습니다. 돌쇠는 품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과 박 씨가 몰래 숨겨두었던 타 가문의 인장들을 꺼내어 대청마루 위에 정중히 올렸습니다. 이 장부에는 박 씨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 집의 땅을 담보로 넘기려 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라고 돌쇠는 낮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박 씨의 친필 서명과 함께 그가 거래하려 했던 도박꾼들의 명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도저히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물증이 되었고 마당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쇠가 데려온 증인인 옆 고을의 전방 주인도 앞으로 나서서 박 씨의 악행을 낱낱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박 씨는 이미 우리 고을에서도 여러 차례 남의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가로채려다 쫓겨난 자입니다. 라고 증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박 씨가 자신에게 접근하여 청감리 종갓집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증인의 말이 이어질수록 박 씨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가 진정한 죄인인지 그리고 누가 이 집을 지키려 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참판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핀 뒤 박 씨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가문의 어른이라는 자가 어찌 조카 며느리를 모함하고 집안의 재산을 탐낼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소리치며 박 씨의 죄가 하늘을 찌른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참판의 목소리는 마당을 울려 퍼졌고 박 씨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판은 단호하게 박 씨를 문중에서 영구히 제명하고 마을에서 즉시 추방할 것을 명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처참한 결과를 뒤늦게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가 끌려나간 뒤 이 참판은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중한 훈계를 이어갔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정숙한 부인을 오해하고 비난한 너희들의 잘못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하며 마을의 인심이 이토록 흉흉해진 것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참판의 꾸지람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쳤습니다. 한때 부인을 손가락질했던 아낙네들도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부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참판은 김씨 부인에게 다가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부인은 오히려 그들을 너그럽게 포용하며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가 풀려 다행이지만 저는 오직 이 집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도움을 준 돌쇠와 유모 할멈, 그리고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집안에 가득했던 불길한 기운이 비로소 완전히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이제야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종갓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적막함과는 달리 이제는 안도감과 평온함이 서려있는 기분 좋은 침묵이었습니다. 유모 할멈은 눈물을 닦으며 부인의 손을 꼭 잡았고 애기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조상님들이 도우신 모양입니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돌쇠는 마당 구석구석에 흩어진 박씨 일당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과 기름병들을 치우고 어질러진 장작들을 다시 차곡차곡 쌓으며 그는 집안의 기운을 정돈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돌쇠야, 네가 아니었더라면 이 집은 이미 제가 되었을 것이다.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하는 부인의 눈동자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이 건넨 물을 받아 마시며 자신의 투박한 삶에 이런 빛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에 자신의 고단함이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을 느꼈고 평생 부인을 위해 살겠노라는 다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신분이라는 장벽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 무엇보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인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마음먹고 하인들과 함께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박씨가 머물며 어지럽혔던 사랑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퀴퀴한 냄새를 환기하며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돌쇠는 마루를 닦기 위해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끊임없이 길어 올렸고 부인은 직접 행주를 들고 기둥들을 닦아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온갖 악취와 불운을 씻어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청소가 진행될수록 기와집은 예전에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되찾아갔고 마당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며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유모 할멈은 고생한 식구들을 위해 커다란 가마솥에 따뜻한 팥죽을 쑤었습니다. 붉은 팥죽은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어 오늘 같은 날에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하고 고소한 팥죽 냄새는 집안 가득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돌쇠와 하인들은 툇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유모가 퍼주는 팥죽을 한 그릇씩 받아들고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부인 또한 자신의 방에서 나와 식구들과 함께 죽을 나누며 비로소 인간적인 온기를 마음껏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인은 팥죽을 먹으며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오늘의 이 승리를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향해 조용히 절을 올리며 이제 집안의 우환이 모두 물러갔으니 부디 저 세상에서 편히 쉬소서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당 안의 차가운 공기조차 이제는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고 부인은 자신이 종부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사당 뒤편에 대나무 숲으로 번져나가며 길고 긴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참판의 훈계 덕분인지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예전의 정이 넘치는 청암리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부인에게 사과의 뜻으로 갓 수확한 채소나 과일을 가져다주는 이들이 줄을 이었고 부인은 그들을 모두 너그럽게 맞이하며 다시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돌쇠를 무시했던 청년들은 이제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돌쇠는 그들에게 농사일이나 집수리 비결을 가르쳐주며 마을의 든든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갈등은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 찾아오자 부인은 마당 한편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겨울을 대비해 방을 따뜻하게 들 장작을 아궁기에 넣고 있었는데 불길이 타오를 때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로 높이 솟구치며 청암리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부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돌쇠를 사랑채로 불러 정식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돌쇠야,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내 집안을 함께 지켜나갈 동반자다라고 선언하며 그에게 새로운 옷 한 벌과 작은 방 하나를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였으나 부인은 격식보다는 사람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마님 저는 그저 마님 곁에서 나무처럼 서 있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변치 않는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서로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 됐습니다. 부인은 이제 매일 아침을 설렘 속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에 일어났다면 이제는 돌쇠와 함께 가꾸어갈 집안의 미래를 꿈꾸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일하는 틈틈이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가거나 손수 만든 음식을 건네며 작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돌쇠 또한 부인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깊어졌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알기에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소박한 행복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보기 좋은 인연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은 청감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의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더욱 덕망 높은 종부로 거듭났고 돌쇠는 그런 부인을 보좌하며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기와집은 이제 차가운 정막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넘쳐나는 장소가 되었으며 청감리의 보배로 다시금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날 부인과 돌쇠는 마당에서 함께 눈을 맞이했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고 오직 순수한 백색의 세상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고 돌쇠는 부인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마님 올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돌쇠가 말하자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가 곁에 있으니 나도 이제 춥지 않구나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한 꽃은 아니었으나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고고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지난날의 고통과 갈등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씨라는 악재가 없었더라면 돌쇠의 진심을 이토록 깊게 알지 못했을 것이며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 또한 이처럼 두터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암리의 기와집은 이제 시련을 이겨낸 승전보와 같은 당당함을 품고 있었으며 부인과 돌쇠는 그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삶의 다음 장을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험담이 아닌 부인과 돌쇠의 미담이 오르내렸습니다. 어쩜 그리 지혜롭게 대처요 했을까? 혹은 머슴 돌쇠의 충성심은 정말 본받을 만해 라는 칭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때 흔들렸던 민심은 이제 부인의 리더십 아래 하나로 뭉쳤고 청암리는 인근 마을 중에서도 가장 화목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부인은 가끔 마을 아낙네들을 불러 모아 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고 돌쇠는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잔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화합만이 마을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인과 돌쇠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이제는 서로의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긴 밤을 지사오며 걱정하던 시절은 가고 이제는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일기를 쓰며 오늘의 행복을 기록했고 돌쇠는 내일의 일과를 계획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청암리의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비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축복하는 빛이 되어 기와집 지붕 위를 은은하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문걸쇠가 잘 잠겼는지 장독대 뚜껑은 잘 덮였는지 확인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돌쇠가 마련해준 새로운 사랑방에서는 낮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인은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등불을 끄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밝은 표정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이들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청암리의 깊은 밤은 그렇게 따뜻한 온기 속에서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큰 고비는 넘겼으나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꾸려 나갈지 그리고 마을의 평화가 어떻게 지속될지에 대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과 돌쇠는 이제 더 이상 신분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서로의 마음만을 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소란스럽지는 않았으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 세상을 정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보내며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봅니다. 청암리의 밤은 여전히 깊고 아름답습니다. 청암리 마을에 소리 없이 겨울이 찾아왔고 온 산과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세상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변해버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어나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면서도 자꾸만 마을 언덕 위 기와집을 쳐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우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에서 그 집은 단순히 부잣집이 아니라 진실과 정조를 지켜낸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부인의 굳건한 마음과 돌쇠의 충직함은 마을의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에서
돌쇠는 이른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길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몸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추위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부인은 창가에 서서 그가 눈을 치우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이제는 저 우직한 사내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지켜온 격식과 신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진심보다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세상의 눈치보다는 자신의 가슴이 시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인은 유모 할멈을 불러 오늘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따뜻한 잔치를 열겠다고 말하며 곳간의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내어놓으라고 일렀습니다. 유모 할멈은 부인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경사를 만천에 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갓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며 자신들이 수확한 귀한 식재료들을 챙겨 하나둘씩 기와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개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사람들을 안내하며 잔치의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마을 장정들은 그런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청감리가 든든하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평소에 소박한 소복 대신 은은한 빛깔이 도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슬픔 대신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이 참판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상석에 앉아 부인이 내놓은 술을 마시며 김씨 부인의 지혜와 돌쇠의 용기가 청감리를 살렸네 라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어갈수록 무르익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모두 씻어버린 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마음을 터놓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부인은 조용히 돌쇠를 불러 사람들 앞으로 나섰고 여러분, 저를 지켜준 이 돌쇠는 이제 우리 집안의 일꾼이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이자 이 집의 주인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선언에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이 참판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환호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예상치 못한 부인의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부인은 그런 돌쇠의 손을 많은 이들 앞에서 따뜻하게 맞잡으며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마당에는 자네들이 남았으나 돌쇠는 그것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정리하며 부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다가가 이제는 너를 돌쇠라고 부르지 않고 너의 본명을 찾아주고 싶구나 라고 말하며 그에게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찾아주기 위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돌쇠는 이름보다 부인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으며 이름이 무엇이든 마님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답하며 부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겨울밤의 달빛을 감상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잃고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운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돌쇠는 신분의 벽 때문에 숨겨야만 했던 뜨거운 연정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나누는 대화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일 만큼 따뜻했으며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하나가 되어 청암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인과 돌쇠를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기와집은 더 이상 금기의 장소가 아니라
정기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으며 부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농사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서 청암리의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고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인은 가끔 돌쇠가 정성스럽게 깎아주었던 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고 장터로 나들이를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비녀의 아름다움보다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에 더 큰 감탄을 보냈습니다. 신분과 관습이라는 두꺼운 벽을 허물고 오직 진실한 마음 하나로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연인들에게도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청감리는 이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마을의 대명사가 되었고 주변 고을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부인은 뒤뜰 정원에서 돌쇠와 함께 봄꽃 씨앗을 심으며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 꽃을 피울 때쯤이면 우리 마을은 더욱 아름다워지겠지요 라고 말하는 부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삽으로 흙을 돋우며 마님의 마음속에 이미 꽃이 피어 있으니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답하며 부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흙 묻은 손을 마주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을 기대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시련의 계절을 지나 영원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오기 시작하자 청감리 마을은 다시금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며 기와집 담장 너머로 노란 개나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와 함께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며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사랑을 후대에 전하는 보람찬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돌쇠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부인을 어머니처럼 존경하며 두 사람 아래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며 마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차게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부인은 마당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돌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첫 만남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오늘의 행복이 꿈만 같아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명예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평범한 일상에 있음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님,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가시지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서로의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며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은은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겨운 풀벌레 소리가 들려와 고요한 밤의 운치를 더해주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오늘 마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웠고 돌쇠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부인의 행복한 표정을 가슴 깊이 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갈등도 시련도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배려만이 가득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부인은 돌쇠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고 돌쇠는 낮은 목소리로 어린 시절 보았던 아름다운 산천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방 안을 감돌았고 부인은 그 소리에 취해 평온하게 눈을 감으며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돌쇠는 잠든 부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꾸는 꿈속에서도 항상 행복하기를 빌었고 자신 또한 부인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청암리의 기와집은 그렇게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차 밤새도록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기와집 창가에 비치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자신들도 저런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곤 했습니다. 한때 질투와 시샘은 눈 녹듯 사라졌고 이제는 모두가 두 사람의 수호자가 되어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이 생겨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는 성숙한 공동체로 변모했으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부인과 돌쇠의 고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감리는 이름 그대로 푸른 바위처럼 단단하고 맑은 물처럼 투명한 진실이 살아 숨쉬는 낙원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처음 그날의 떨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단아한 자태로 집안을 돌보았고 돌쇠는 나이가 들어서도 부지런히 마당을 쓸며 그녀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한순간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그들이 남긴 사랑의 발자취는 청감리 대지에 깊게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에도 이 기와집 앞을 지날 때면 저곳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한 두 사람이 살았노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문장을 남겨두고 있으며 청암리의 밤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도 부인과 돌쇠가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잊고 오직 진실한 마음 하나로 평온을 찾았던 그들처럼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청암리의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으며 바람은 자장가가 되어 귓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인과 돌쇠는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리운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고요히 물러납니다. 그들이 가꾸었던 기와집 마당의 꽃나무들은 해마다 봄이면 다시 피어나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할 것이며 청암리의 시냇물은 영원히 흐르며 그들의 진실을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들의 평화로운 미소를 떠올리며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청암리의 모든 생명은 여러분의 단잠을 축복하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밤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은 등불을 끄기 전 창밖의 달을 향해 작은 소망을 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밤을 보내게 하소서라는 그녀의 기도는 밤 공기를 타고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달을 보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우주만큼 넓고 깊어져 세상을 포용하는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평온하며 여러분의 밤도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청암리의 종갓집 과부와 머슴 돌쇠의 그리운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청감리의 고요한 밤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얗게 내린 눈 위에 달빛이 부서지고 바람에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궁이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장작이 타닥 소리를 내며 사그라지는 그 아늑한 온기가 여러분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시름은 모두 잊으시고 저 멀리 청암리, 기와집에서 전해오는 평화로운 자장가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따뜻한 정과 그리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빌며 청암리의 깊은 밤은 여기서 고요히 저물어 갑니다. 잘 자요. 청암리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이제 시름을 모두 잊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청암리의 평화로운 밤처럼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도 부인과 돌쇠처럼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환한 미소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되어 단잠을 지켜줄 것이며 온 세상이 여러분의 휴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온함 속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고 깊은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청암리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